조인트 과정은 이제 배대한테 국제대학원과 또 이제 성남교회의 어떤 이제 조인트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또 사실 이제 성남교회와 또 배대원은 아주 밀접한 그런 상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학병원이 없는 이제 의과대학은 무용지물이에요. 예.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뭐 법정이 없는 또 어떤 이제 법관을 배출하지 못하는 법과대학은 존재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사회에 갖고 있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이런 틀이 이제 학교와 또 그리고 이제 사회의 그런 유관 기관과 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문제도 많고 또 서로가 이제 또 갈등도 심하고 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또는 어떤 국민들의 이제 정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더라도 너무 좀 뭔가 이게 좀 막 이게 좀 오늘도 제가 이제 저기 이제 시내를 거쳐가지고 이제 오전에 일보 오고 이제 학교로 오는데 한쪽에서는 그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라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제 이재명 깜빵 보내라고 또 이제 또 막 그런 집회를 또 하더라고. 그래서 양쪽이 그냥 뭐 이제 광화문 쪽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이제 남대문 쪽이 쫙 이렇게 있는데 뭐 숫자는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뭐 비슷한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도대체 어느 편에 서야 되나? 예. 이 편에 서면은 저쪽 편에 사람이 또 뭐라고 하고 또 이제 윤씨 편에 들면은 이제 이씨 측 이제 뭐라 하고 그렇죠? 또 이 측에 또 서면은 또 뭐 어쩌니 저쩌니 막 이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897년 이제 10월 12일 날 이제 고종황제가 이제 500년 중국에 종속되는 그 제후국을 청산하고 이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1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이제 역사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초중고등학교 이제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역사 인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본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를 명명할 때 대한제국이 망했다고 하지 않고 조선이 망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대한제국이 망한 거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자주권이 박탈이 돼서 나라가 이제 초토화되고 자 그걸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긴 36년 동안 이제 식민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정신전쟁, 뭐 진영 이런 거는 뭐 제차 두더라도 많은 이제 그 고난을 겪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945년에 그렇죠? 예,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해방이 됐든 뭐 독립이 됐든 이거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막 토론 뭐 해방이 오르냐 독립이 오르냐 저는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일본의 그 검은 먹구름에서 벗어나가지고 어쨌든 뭐 부분적으로나마 분단이 됐건 또는 뭐 미국의 뭐 군전 통치를 또 3년 동안 당했어요. 또 아직까지도 우리 이제 그 미국이하고 하는 그 어떤 세계적인 이 강력한 이제 경찰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배를 당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제 일본 제국 그 지배에 비해서는 이제 미국이 우리를 막 뭐 일본 때처럼 막 핍박하고 막 착취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미국은 그나마 좀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유 민주주의 체계를 이제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마음껏 경제 활동, 뭐 정치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하면서 이제 내정 간섭을 뭐 직간접적으로 하겠지만 일본처럼 막 아주 외교권을 막 박탈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친일 사학자들, 그러니까 친일파적인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우호적인 그런 사학자들과 또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에 반발해서 정말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의 자주성과 또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막 이제 옹호하는 학자가 딱 이제 갈리는데 이제 두 진영에서 이제 그 역사라는 것은 자료를 제시하잖아요. 근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레퍼런스.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제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 친일파든 또는 뭐 친미파든 또는 막 반일파든 간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이 된 지 거의 한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정 교과서에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게 옳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딱 정해진 어떤 교과 목록이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좀 부재한 상황이다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쨌거나요. 그 그래도 이제 친일적인 그런 사학자들이 많이 지배적이에요. 예, 거의 한 70에서 80%.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48년 이제 8월달에 이제 이승만 그 당시 그 임시 의장이 반민족 특위위원회를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착취했던 일본 사람이 아닌 부역자들, 내국노들 이런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척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그런 역사를 들어가 보면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을사오적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완용이 이제 죽일 문제. 이제 근데 이제 그 을사오족의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맘먹고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위키피디아 이런 거 찾아보지 않으면 그 이름을 딱딱딱 뭐 권씨 씨 뭐 김씨 딱 이렇게 명명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완용이가 대표적으로 을사오족의 그 이제 원흉으로 이제 지목이 돼가지고 이제 헛뜻하고 이제 이완용 이제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 그 5명의 그 역적을 이제 을사오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완용이 그렇게 대표적인 그 배신자 이렇게 역적으로 몰리는 이유는요. 실제적으로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는 데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여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제 고종황제를 비롯해서 이제 순종황제 그리고 순종효왕후 또 이제 의친왕 이렇게 대한제국의 황족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맥과 그 핏줄의 그 맥을 이렇게 끊는 데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여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4명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요. 이완용은 우리가 하여튼 나쁜 놈인 거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이 이완용이가 정말 나라를 팔아먹고 얼마나 그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완용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왜 그 누구도 이렇게 원수를 갚지 않았나? 예. 근데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역사에 드러나지 않은 파묻힌 역사가 너무 많아요. 예,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이제 청년이 있어요. 예,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니라 당시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제 19살 먹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의열단에 들어서 이제 그 많은 역적들을 이제 조국의 배신자들을 이제 막 칼도 찌르고 막 총도 쏴고 좀 못 살리게끔 막 했는데 이제 이재명은 자기가 앞장서서 이재명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920년, 25년도인가요? 그 이제
역적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또 미국에서 온 의사 선교사들이었어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온 알렌을 비롯해서 언더우드, 에비슨, 뭐 아펜젤러 이런 많은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의료 또 교육 이런 사회봉사 이런 근대화를 추진을 했는데 또 이제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열심히 이제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이분은 고종황제의 특명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이제 유경고고원이라는 그 이제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다. 이제 거기에 교장으로 와가지고요. 이제 많은 인재들을 이제 육성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승만 이제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이제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알렌을 비롯해서 이런 의사 선교사들과 친했는데 야 지금 이 중추원 최고 그 일제 제국주의에 조선 총독부의 관련 이완용이 칼 맞아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요 그 역적 이완용을 살리는데 아주 또 기여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열심히 투신했던 헐버트와 알렌, 언더우드 비롯한 이런 이제 또 이 이제 재중원 그 이제 그 고종황제 세운 그 병원에서 이제 이완용을 급하게 이제 끌어다가 정말 긴급하게 외과 수술한 거죠. 막 찢어진 거 봉합하고 막 하여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한 이재명을 살렸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옛날 속담에도 죄를 많이 지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저는 나쁜 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 살려면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짓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제 역사들 보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3.1만 세운동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이제 유관순. 우리는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누나라고 이제 많이 지칭을 했거든요. 유관순 누나 해가지고 막 3.1 이제 막 그 절기가 되면은 막 모여서 막 태극기 흔들고 이렇게 기념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 대부분 보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하고 또 목숨을 바치고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구치 않고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은 뭐 부귀영화는 고사하고요. 너무 정말 험난한 그 꽃다운 삶을 불꽃같이 살아다가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가끔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이제 가끔 이제 그 외국에서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사실 서울에 데려갈 곳이 많지가 않아요. 경복궁, 뭐 창덕궁 빼놓고요. 또 그러고 나서는 뭐 광장시장 데려가서 떡볶이 먹이고 빈대떡 먹이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외국에서 손님들 오면은 어디 데려갈 데가 없나. 그래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한번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근데 서대문 형무소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착각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카나다 이제 밴쿠버에 그 이제 옹기쟁이 이제 선교 이제 신학교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데보라 정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계 이제 우리 교포 이제 캐나다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중국계 남편 이제 그 미스터 첸하고 거의 30년 동안 그 밴쿠버 이스트 헤이스팅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제 고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인데 이제 그곳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버려지고 또 이제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이러면서 그 이제 오래된 이제 그 다운타운 시내 중심이 이렇게 슬럼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도둑놈들, 막 마약쟁이들 막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막 집단 슬럼화되면서 경찰이 막 몰려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이제 밴쿠버라고 하는 곳은 1년 내내 이제 뭐 영상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25도, 26도고요. 겨울에요. 1월달, 2월달 아무리 추워도요. 영상 11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밴쿠버는 노숙자들이 노숙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동네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여기저기 그냥 뭐 백인 노숙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몰려들어서 거기 모여서 지네끼리 막 술 먹고 막 서로 못된 짓 하고 마약 거라고 막 이런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보석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독버섯이 필 때 뿌리를 확 뽑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막 유한낙성을 확 뿌려가지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청소를 할 때도 화장실에 이렇게 막 곰팡이가 약간 필 때 거기 그때 막 그 락스 막 뿌려가지고 막 열심히 청소하고 뿌리 뽑지
그걸 놔두면은 거기서 계속 청소를 해도요 곰팡이에 펴가지고 결국에는요 화장실을 다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거스틴 얘기했어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상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는 악과 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뭘까요? 이 세상 살면서 악이 창궐하면서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불의를 방치하고 저렇게 내버려 두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편에도 보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는 사울 왕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쫓겨서 하루 이틀 매일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피난 가면서 여호와께 올린 한탄의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뭐 이런 일 떠나서 정말 이 다윗이 자기 생명이 경각에 가 있을 때 그 사울 왕의 창끝이 자기 목에 와 있을 때까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아니 그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착한 애인데 왜 이 착한 애를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가인 왕이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예.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역사를 보면은 선과 악의 이제 싸움이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흑암을 운행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많은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세상에는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2차 두 번째 창조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오리지널한 그런 창조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흑암을 운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요, 바로 이 어두움을 마귀로 명명하고 또 사탄으로 명명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땅에 존재했던 아주 강력한 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이 땅에 이미 존재했던 그 악한 어두움과의 전투고 싸움이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뭐 어벤져스라든지 막 그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딱 막 그 나오잖아요. 이제 응지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막 결국에는 이제 권선징악이에요. 이제 선이 이기고 이제 막 응징하는 막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런 이제 그 영화들의 이제 소품들을 보면은 그 배경은 뭐 이제 2050년, 60년에서 첨단 과학 시대 뭐 SF 영화 같지만 사실 그 할리우드 영화의 액션 영화 기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은 바로 성경적인 그런 선과 악의 하나님의 복음적인 그 가치관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화는요 100% 권선징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렇잖아요. 뭐 이퀄라이저도 그 영화도 있잖아요. 흑인 이제 옛날에 FBI 이제 그 근무했던 흑인 하나가 그 막 러시아 백인 마피아를 혼자서 막 당직,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불가능해. 어떻게 한 명이 흑인 한 명이 막 수백 명 그 러시아 마피아하고 막 총 하나 들고 막 또 이렇게 총알 떨어지면 가서 막 주먹 다지고 막 격투기 해가지고 이렇게 응징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 할리우드 영화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영화들이 뭐 투자는 뭐 100억인데 막 수익이 막 1000억, 2000억 나와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번다 하고요. 자,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드느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이 이제 아무리 세속화되고 뭐 이민자들이 와서 뭐 종교가 다운주가 돼도 미국의 이제 건국의 근간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고 청교도 정신이 있고 또 그 미국의 어떤 가장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가치관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이 이제 분명히 이긴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이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신학적 임하고 내려가거든.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거든요. 바로 우리의 양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뭐 도둑질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사람을 죽이는 게 좋다 나쁘다, 또는 거짓말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것은 학교 가서 가르쳐지지 않아도요. 그냥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 양심에 갖고 있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양심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제국이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떨고 막 죄가 간영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막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정말 문란하고 타락하고 정말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는 세계를 지배한,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 길이 없다 할 정도로 세계를 평정하고 지배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시대를 보면서 이제 그렇죠. 로마서 20장에 보면 한탄의 시가 나오죠. 오 통제가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만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 예, 정말 자기들끼리 평안하게 농사지으면서 밀농사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들에 뭐 쳐들어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뺏고 죽이고 막 강간하고 이런 못된 짓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팍스라고 하는 말, 이제 피스가 이제 이렇게 정의된 말인데, 원래 피스란 말은 원래 파워, 팍스, 힘, 권력, 능력이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시대 때부터 결국 평화를 지키는 거는 우리는 착해, 우리는 선량해,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그냥 남 괴롭히지 않고 열심히 농사지으면서 양치면서 젖어가지고 치즈 만들어서 사는데 왜 니네들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냐고. 아무리 하소연한들 누가 기구리야. 우리가 지금 바로 윗동네 지금 보고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아니 우크라이나가 언제 2001년도인가 이제 러시아 연방 이제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핵보유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소비et 이제 연방이 이제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그 거의 뭐 9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다 폐기하고 그리고 기술을 러시아 정부에다 이양했다는. 그러면서 이제 종이 한 장을 받아는 그게 바로 평화협정사예요. 그래서 이 주변의 러시아 또 나토 국가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대가로 어떤 나라가 침략을 하면 우리가 보여줄 것이다. 이제 평화협정서 딱 종이 한 장 받아.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 평화협정이라는 그 종이는 종이일 뿐이고 찢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뭐 약속은 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네덜란드 국제 형사사법부에서 푸틴을 범죄자로 지명해서 체포하라고 해도요. 저렇게 뻔뻔하게 저기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의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이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8가지 복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8가지 골든 룰, 황금 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얘기는 뭐예요? 예, 딱 보면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등치 한 등치하고 막 힘 있고 막 깡패 같은 애들이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 마음이 뭐 저기 소박한 자, 또 더군다나 예수님 열받게 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너희들 상이 클 거야. 이 땅에서도 아니고 어디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약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그런 제자들 민초들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아니 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돈 잘 벌고 권력을 가지고 지금 막 부귀영화하는 건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최초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다시 리마인드 되새기신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자, 이 사람을 볼 때는 그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막 판을 치고 불법이 총각 창을 든 사람이 힘 있는 거지. 나는 착해, 나는 도둑질 안 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야,
니네들 열받았잖아. 우리 이제 한번 말이야 이 헤로당 비롯해가지고 이 우리 민족의 부역자들, 이 배신자들, 매국노들 우리 한번 응징하자. 의열단 만들어 예수님이 이제 12제자 해가지고 막 감난산에서 또 막 그래서 막 창 쓰는 거 총칼 이렇게 군사훈련을 시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학자들이 바라보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칼을 쓰지 않았어요. 무기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참된 도리가 뭐냐. 세상은 요동을 쳐요. 난리를 쳐요. 악이 막 창궐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거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그렇죠? 마음에 동요하지 마라. 예.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도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너희들보다 더 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봐라 라는 이런 공동체의 어떤 미덕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강조하시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60년도에 이제 독일 이제 뚜빙겐, 원래 여기가 아주 유명한 개신교 신학이 태동한 아주 전통적 신학교인데, 어느 순간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가지고요. 여러분 아시는 거 그렇지 않아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 목사들이 다 히틀러한테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총칼에 넘어간 거예요. 예. 총들이 되고 너 히틀러 우리 총통이 말이야 각각 말이야 충성할 거 말 거야. 막 안 하면은 그냥 막 끌어다가 막 고문하고 막 아우슈비츠 뭐 컨센트레이션 캠프에다 막 집어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목사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총칼에 넘어가서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까지 막 충성맹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바로 반유대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예, 엔타이세미티즘. 예, 유대인들을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된다. 왜냐 이것들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잡아 죽인 아주 흉악한 놈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를 논리적으로 신학적 성경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반유대주의라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서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한 5, 6년 동안 600만이라고 하는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럽의 인구의 10분의 1이 가스실에 가서 막 학살당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현상, 뭐 우리는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잔인무도한 걸 경험하지 않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일제 시대는 고사하고 이제 6.25 뭐 전후 세대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참 정말 우리가 평화를 지킨다라는 거, 자 이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한 거지 않습니까? 평화를 지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고향이 논산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한참 이제 애들하고 막 깝신거리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래서 막 딱 학교 파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논산역에 가면 거기 이제 재밌는 게 많았어요. 거기 오락실도 있고 막.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논산역 이제 뒷골목 이제 쭉 가면은 이제 애들하고 이제 뭐 떡볶이도 사 먹고 또 이제 오락실도 가고, 그때 이제 갤러그라 있었거든요. 막 그거 이제 50원 넣으면 해가지고 이제 그거 막 한 뭐 1,000점 하면은 또 공짜로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기계가 막 해가지고 주인 사장님 막 열받아가지고 막 애들은 막 나가라고 막. 근데 이제 거기를 가면은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든지 역전 뒤에는 깡패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깡패들이 이제 있더라고. 이제 가는데 한 번은 깡패들이 한 뭐 고등학교 정도 뭐 또는 중퇴 했던 형들 같아. 딱 보더니 야 이 새끼 일로 와. 막 너 있는 거 다 꺼내. 뭐 중간석이 뭐가 있습니까? 뭐 잔돈 뭐 차비 뭐 이 정도인데, 너 없어? 가지고 막 배를 때리고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맞은 거죠. 막 돈 그거 얼마인데 몇백 원 뺏기고 그냥 맞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디 가서 아니 역전 가서 이렇게 저기 뭐야 그 깡패들한테 혼났다고. 그랬더니 이제 저 형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형 가정 친형님이라고 하면은 야 너 맞아서 어떤 새끼야 가자 막 끌고 가서 막 그 역전해 가지고 이 새끼 막 어떤 일로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 저 형님 그런 너 두 번 다시 역전 가가지고 또 맞고 오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형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막 혼내야 되는데 저보고 너 두 번 다시 맞고 오면 나한테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하는데, 이제 뭐 우리가 130년 전에도 이제 언더우드, 뭐 아펜젤러, 뭐 알렌 이런 분들이 이제 세문안 교회에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던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의 선교 원리가 뭐냐면 셀프 프린시플, 자치 원리.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중국에 선교 활동하면서, 자 우리 이 미국, 카나다, 영미권의 선교사들이 뭐 중국, 아시아 가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들을 뭐 병원도 세워주고 뭐 고아원도 세우고 많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자 이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 현지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냥 당장 배고프다 고기 그냥 막 요리해서 주면은 당장은 배고픔을 해결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는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치 원리, 선교 원리를 이제 창시하시고 그걸 설파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언더우드를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 미국 선교사들이 그분을 우리 세무당께 불러가지고, 자 우리 한국의 선교도 이제 자치 원리를 적용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장로교가 거의 60%로 이제 그 장자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가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사의 자치 원리로 스스로 부흥을 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장로교가 만들어진 그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형님은 너 이제 만약에 그렇잖아요. 깡패들이 때리면 무조건 맞지 말고 그죠? 막 우퉁 벗어 던지고 막 가방 집어 던지고 같이 네가 머리가 깨져도 가짜 맞짱을 떠라 이거예요. 예? 아니 형사, 아니 중학생이 고등학생 그 덩치들하고 말이야. 선생님 어떻게 싸? 야 당연히 네가 쩔리지. 네가 지지. 그렇지만 네가 그 깡패들한테 두 번 다시 당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맞더라도 그럴 때 그 깡패들이 뭐예요? 야 저 새끼 좀 함부로 건드면 안 되겠네. 이제 이런 이제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래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역전에 이제 갔어. 이제 친구들 갔더니 여지없이 그 깡패들이 딱 버텨가 야이씨 꼬맹이들 와.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 새끼 며칠 사이 많이 컸네? 그래서 군밤을 확 때리더라고. 그래서 그 때리는 소리 확 쳐. 왜 딱? 이것 봐라. 이게 까부네. 그래서 막 이제 주먹이 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주먹을 치고 막 맞았죠. 막 소리 주고 막 욕을 하고 막 이씨 막 하면, 그랬더니 이것들이요.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이 창피하잖아요. 나이는 서너 살이 많은 고등학생인데 그 동생 같은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자기도 부끄러웠는지 그냥 한참 때리고 그냥 지네들이 그냥 도망간 거 사실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았지만 뭐예요? 예? 코피는 터졌지만 승리를 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역전에 가면은 그 깡패들이 저를 건드리게 해서 못 건드리는 거죠. 예. 근데 진짜 딱 가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건들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야 세상 사는 게 참 정말 나는 착해요, 나는 순진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은 오히려 더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어이씨 막 그냥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옆치기 하고 막 같이 맞짱 뜨면요 오히려 이렇게 함부로하지 못하더라.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우크라이나도 참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며칠 뭐 사이에 북한 그 병사들이 이제 이렇게 파견이 됐다고 하는데, 또 뭐 어제도 뭐 북한군이 뭐 수십 명이 그 밑에 이제 숨어서 이렇게 구사일생을 살아난 19살짜리 이제 북한 병사 추정되는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이제 푸틴이라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이제 독재자가, 그렇죠? 아무런 명분 없는 전쟁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평화롭게 오히려 자기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평화롭게 사는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폭탄 터뜨리고 막 그래서 우리가 몇 년 거의 3년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막 우크라이나가 대비가 안 돼가지고 막 그 마을이 막 쑥대밭이 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그 여성들 어린아이들까지 막 그냥 세상에 막 이렇게 모습짓을 하고 막 능욕을 하고 막 이런 막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은 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뭐 정의 또는 어떤 인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강조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서방이지 않습니까? 서구 민주주의 사회들. 예? 영국,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뭐 톨레랑스, 뭐 관용, 또 뭐 프리덤, 뭐 박애 이거 빼놓으면 진짜 매일 그 사람들 외치는 건 그냥 막 관용해야 된다, 자유다, 또는 뭐 사랑. 아니 그러면은 자기 옆에 나라 같은 유럽권에서 그 나라가 막 러시아에 공격을 받으면서 막 수백만이 막 죽고 막 그 여자 어린아이들이 막 그렇게 모슬지 당하는데도 왜 참전을 안 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 매년 이제 유엔 총회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인권 보고서를 이제 미국하고 카나다가 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저렇게 우크라이나 당하면은 미국하고 카나다가 당장 파견을 해가지고 응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뭐 무기 쓰지 마, 뭐 너희들 방어하는 데만 써, 그러지 마.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좀 안 됐어요. 막 얼굴이 막 긴장돼 있잖아요. 예? 그 일국의 대통령이 돼도 막 군복 입고서도 막 눈이 막 삼겨.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군인들 백성들이 그냥 막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서방 나토 뭐 미국 이런 인권 자유를 외치는 국가들이 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찌끔찌끔 그냥 뭐 무기나 대주고 무기도 뭐 쳐들어가지 말고 그냥 니들 방어하는 데만 쓰라고 이렇게 자꾸 이러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근데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가 분명한 거는요. 세상의 윤리는 세속적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의 윤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이고 타락하다 보니까 어떤 힘의 원리, 어떤 대다수의 어떤 그 원리, 이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한때는 이제 그 하버드 대학 이제 윤리 교수였는데 윤리 교수인데 이분이 한때 이제 우리나라 뭐 이렇게 EBS 막 특강도 오고 막 한때 센세이션을 이제 일으킨 이제 그런 교수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이제 출판하면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윤리적인 개념 정리를 하면서 그냥 구태의연하게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얘기하는 어떤 그냥 책에 나온 정의가 아니라 이제 이분은 그 자신의 책에서 미국의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응용을 한 거예요.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는 그 이제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1900년대 후반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도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할 때 처음에는요, 야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청교도들이 와서 개척한 신대륙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은 막 혈압이 오른대요. 막 혈압 터져 뇌출혈돼가지고 막 쓰러지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영국계 미국인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역사는 굉장히 낭만적이죠. 예,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국교회에 앵글리칸에 핍박받던 신앙을 지키고
순수한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폴리마우스 이제 배를 이제 타고서는 막 몇 개월 동안 막 폭풍우를 헤치면서 그 뱃속에서 포도주를 연명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배고픔 참아내면서 신대륙에 딱 도착했다. 폴리마우스 미국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딱 배에서 내려가지고 미국 땅을 닿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장 먼저 세운 게 이제 교회 십자가를 딱 세웠다. 그래서 이제 퓨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역사는 한편의 드라마틱한 소설을 그래서 정말 그 영국에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정말 새로운 대륙에서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과 이런 그 신분을 초월하는 정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신학이 이제 이제 축복주의가 이제 깔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많고 풍족하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요 미국의 역사를 아주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정말 진짜 막 피가 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미 청교도인들 또 콜럼버스가 1500년대에 16세기에 미국을 신대로 발견 오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가 이제 인류학자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우리 러시아 그 벨링에 하고 이제 미국의 그 알래스카는요 이게 벨링에로 해서 거기가 바다가 아니라 원래 육지로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몽골리안들이 그 이제 베일링을 해가지고 참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이제 이미 몇천 년 전부터요 미국의 정착.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역사에 들어가면은 몽골리안 루트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베일링을 통해 가지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가지고 이제 몽골리안들이 이제 그 서부 해역을 해서 또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또 남미 브라질까지 또 마리엔트로 쫙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이제 몽골리안들의 이제 이런 어떤 역사의 어떤 번식 이런 거에 대한 역사가 쫙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콜럼버스 아니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은 신대륙이 아니라 그 신대륙이라는 거는 미국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거고 미국에는 원래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몇천 년 하여튼 뭐 몇만 년 이전부터 이제 우리 한국 사람과 디엔 같은 몽골리안들이 이미 다 정착해 이건 다 이거 생물학적으로 다 규명이 된 거예요. 미국의 원주민들하고 이제 그 유전자 뒤져보니까 우리 한국 이 몽골리안 계열하고 이제 우랄 알타이하고 다 이렇게 일치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정설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 미국의 청교도 또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수백만 명의 인디안 원주민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야 어떻게 이 백인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백인들이요 불교도들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못된 짓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도 기독교인들 막 피가 끓는다고 막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진정하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실 뭐 전공이 미국 역사 공부하러 미국 강의도 신학 공부하러 갔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대한제국을 비롯해서 일제의 1910년 이제 한일 합방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국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일제 36년 동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일제 식민 친일사학자들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해가지고 우리가 근대화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저는요 물론 거기에 감론을 박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거는 완전히 왜곡된 거다.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일본 뭐 군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우리가 근대화됐다고? 여러분 우리 고종 황제는요 일본 황실보다 3년을 앞서가지고요 이 동북아 최초로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와 계약을 공식적으로 맺어서 1800 언제야 87년인가 일본 황실보다 3년을 앞서서 창덕궁에 전기불을 밝혔고 일본보다 5년을 앞서서 종로에다가 전차를 설치했어요. 예. 이 정도로요. 우리 이제 이 대한제국의 어떤 광무 개혁을 통해서 어떤 농업 또는 이런 근대화 작업은요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친일 사학자들은 아니라고 그런 역사는 다
묻어버리고 감춰버리고 일본이 우리를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근대화되고 경제발전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일 사학자들은 이제 어떤 우리 한국이 망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이렇게 말하는 가장 그 상투적인 화두가 뭐냐면 대한제국이 망한 게 아니라 조선이 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 의도적으로 뭐 강국부진하고 이제 조선킹 해가지고 이제 막 폄하하는 막 민족을 폄하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서 아예 대한제국이라는 역사를 찌워버린 거예요. 그냥 조선칭 조선이 망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친일 식민 사관이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 이제 일제 36년 동안요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발간한 영감에서 제가 자료를 확인한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8도 남북한 합쳐가 8도의 76%의 강산이 헐벗어. 아니 이거 생각해봐요. 아니 그 막 조선시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친사학자들은 막 뭐 노비제 돼가지고 막 양반들이 뭐 횡포를 부리고 막 임금이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역사를 아니 그때는 뭐 군주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막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대한제국에도 그렇게 나라가 잘 산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대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근대화되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왜 일제 36년 동안 전 국토의 76%가 헐벗어서 그 많은 민초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만주로 막 그냥 이주를 하고 또 막 미국 하와이로 막 그 이민을 가고 또 뭡니까 뭐 이제 태평양 전쟁하면서 뭐 저기 뭐야 접대부로 막 가서 하면은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막 이렇게 위안부 또 막 징용을 막 시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요 일본 이 니뽕진들 우리한테 한 이 못된 짓을 우리가 책으로 써도 100권은 나올 거야 진짜. 한명 여러분 이제 진용을 할 때도 얼마나 얘네들이 막 치밀하게 이걸요 막 동네 가가지고 야 막 뭐 17살 19살 뭐 이렇게 이상 청년들 이렇게 막 저기 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이제 촌장들 지주들을 불러다가 일본도를 딱 놓고서는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니네들 책임지고 한 지주 한 명이 100명 200명 징집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징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를 하지 않는 거죠. 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 어떻게 보면 일본 놈들이 참 사악한 거죠. 아주 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동네의 지주 대표하는 그 집안의 어른을 저기 뭐야 협박해가지고요. 100명, 자 네가 100명 징집하면 네가 이제 진용 가서 대대장으로 딱 직급을 줄게. 딱 이래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주장한 게 뭐냐면 야 니네들이 자발적으로 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역사적인 근거가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얼마나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수탈을 당했습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이 지금 21세기 대명 천지에 그거를 뭐 우리가 흔히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쨌든 이제 다시 마이클 샌달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마이클 샌달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해 있는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수 인종 우대 이제 정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학자들이 어떤 그 영국계 미국의 중심에 벗어나서 많이 이제 이민자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기 이전에 그 수많았던 이제 인디안들 원주민들 이런 역사를 발굴하고 또 학술의 일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규명을 하다 보니까 백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너무 못된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976년도에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자기들의 이제 왜냐하면 그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요. 자기 조상들이 200년 전에 행한 그 못된 짓을
후대 정부가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의미로 이제 그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나 카나다에 가면은요, 약간 이제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든지 뭐 로키 마운틴 주변 이런데 다 이제 그 산림 우거진 데는 이제 원주민 보호 구역으로 해서 이제 그 중앙 정부가 연방 정부가 그 원주민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보상 차원에서 뭐 아기를 한 명 낳으면 뭐 매달 1,000불씩 또는 뭐 생활비를 일정하게 지급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보호구역 내에서 뭐 석유라든지 이런 천연자원이 이렇게 발굴이 되면 그 원주민들의 허락을 얻어서 발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요 무조건 원주민들에게 80% 이상 이렇게 보상하는 그 제도가 이제 197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원주민들의 그 피해 사례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부 연방 정부가 자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런 그 명문 대학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명문대 뭐 흔히 우리가 뭐 하버드, 뭐 예일, 뭐 프린스턴, 뭐 콜롬비아 이런 뭐 아이비급 이제 명문 대학을 가야 또 이제 사회에서 출세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미국의 아이비급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들은요, 이제 주립대학과는 달리요 등록금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예. 또 뭐 이 생활비 이런 것까지 하면은요, 보통 뭐 흔히 여러분들 뭐 아는 분들 뭐 미국의 뭐 예일대, 하버드대 그런데 애들 유학 보내잖아요. 1년에 1억 이상 써야 돼요. 그것도요 그냥 뭐 풍족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우 그냥 등록금 내고 그냥 그냥 3평짜리 그냥 기숙사에 가서 그냥 공동 화장실 쓰고 막 그런데 보내서 아껴도 1억이 넘게 들어가요. 엄청 비싸요. 근데 그렇게 등록금이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도 왜 거기를 그냥 이전 투구하면서 가려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거기를 나와서 졸업을 하면 이제 직장을 쉽게 구하는 거예요. 예, 직장을 쉽게 구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돈도 또 잘 버는 그런 통로가 되니까 막 그냥 열심히 그 명문대 아이비급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아마 레이건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 이제 그때 근데 자, 백인들은 중산층 이상의 백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부 만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잘해서 명문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좋은 회사 취직해서 높은 연봉을 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부의 세습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원주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에서 이제 이민을 왔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몇백 년 전에 이제 청교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노예 제도를 또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 나탈리 그 아주 유명한 루트 뿌리라고 하는 그 이제 소설에 보면 그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국에 끌려와서 이제 그 노예 생활하는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이제 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교에 가면은요, 그 하버드 대학교가 그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라 옹호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옹호를 하면서 또 이제 하버드 대학교 그 이사회가 그 노예 그 무역에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인신매매, 노예 매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커미션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노예를 아프리카 가서 막 검은 사람들 막 잡아다가 딱 이제 검사하는 거죠. 물건 검사해서 얘는 뭐 키가 몇이고 막 몸무게가 힘이 좋고 해가지고 이제 딱 가격을 매기는 거죠. 얘는 뭐 5,000불, 10,000불.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하버드 대학교 거기 이사들이 거기 관여해가지고 딱 이제 한 명당 팔리는 거에 대해서 커미션을 그 수고비를 딱 챙겨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버드 대학교가 1년 예산이 800조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예산이 뭐 300조인가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일개 대학이 거기는요 아마 예수님 오셔서 지구를 다 박살내도 하버드 대학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정도로 거기는요 그
엄청난 자산이 축적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엄청난 자산이 축적된 그 근원이 뭐냐,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 흑인들 인신매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대다수였다. 그거를 이제 하버드 대학교가 인정을 했습니다. 예, 한 20년 전에 인정을 해서 이제 그런 노예제도에 관여를 해서 학교 수익을 증대시키고, 또 이제 그 돈으로 거기 이제 관련된 이제 영국계 미국 귀족들이 정말 호의호식했던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제 하버드 대학교는 다 참여를 했어. 이진주권. 그리고 그 박물관까지 다 만들어서 자기들이 얼마큼 이렇게 부당하게 노예제도에 관여해서 못된 짓 했는가를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왜 그 니뽕진들이 우리 한국어한테 이렇게 사과도 안 하고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뭐 불가항력적이네 뭐 이렇게 그 아베가 그 소리하다가 총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그런 또 이제 우연의 역사를 보면서 결국 그렇잖아. 옛날 어르신들이 악에는 끝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저렇게 막 권력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막 그 위안부 할머니들 막 그 상처를 주고 그런 근데 그 일본에서 그냥 명문가 정치가문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승하는데 아니 근데 그 아베가 통일 문선명이 성립한 통일교에 빠진 그 엄마의 아들이 통일교에 그 불만을 갖고 통일교를 지지한다라는 헛소문이 든 아베를 총으로 한 방에 날리주 누가 알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베 하면은 일본 뭐 옛날이야 제국 어떻게 보면 세계 제2의 강대국 아닙니까? 그 강대국의 그 총리를 아무 보잘것없는 그 통일교를 싫어했던 청년이 그냥 총 한 방에 빡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도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분이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 이제 유다 목매달아 죽은 유다를 빼놓고 사도 바울 포함해서 12제자들 중에 11명은 다 목 잘려 죽이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다 순교했어요. 제일 명예 산 사람이 없어. 아니 그렇잖아. 예수님의 부름 받고 정말 이 성스러운 일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다 막 감옥 가서 거꾸로 매달아서 막 채찍에 맞고 막 고문당하고 다 험악한 세상을 살다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한 분만 순교를 안 당했어요. 예, 순교를 죽지 않고 이분은 천수를 누리고 85세가 넘도록 그냥 여러분 2000년 전에 85세 얼마나 오래 산 겁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뭐 40살이었다는데 그러니까 평균 수명에 뭐 4배 5배를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터키의 그 이즈미르 이제 거기 가보면 이제 사도 요한 이제 기념교가 있는데 얼마나 이분이 그 당대에 정말 그 훌륭한 일을 하고 막 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 막 설교하면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온갖 데서 몰려가지고요. 지금도 가보면 그 사도 요한 기념교가요 2000년 전에 세운 교회인데 10,000평이 넘어요. 가지고 이 터키 그 술탄 정부가요 이제 15세기에 이제 그 이스탄불 비잔틴 제국 이제 멸망시키고 기독교국을 멸망시키는데 이슬람 이제 제국을 하면서 그 사도 요한 교회를 이슬람 그 가미로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워낙 이 교회가 교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슬람의 건축원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파괴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튼튼하게 져가지고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그 사도 요한 교회 벽의 그 넓이가요. 두께가 10m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뭐 1m 한 70, 한 6 정도 되는데, 그죠? 예, 이 벽의 두께가요. 10m라고 하면 여기서 저기까지 그 정도로 튼튼하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교회를 막 때려부시 폭탄을 막 날려고 해도 그냥 뭐 지붕이나 벽은 막 떨어지겠지만 이게 그냥 2000년 동안 무너뜨려 안 무너. 그 사도 요한교회는요 그 원래의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꼭 가야 할 성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 거기 가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천수를 누리다가 이제 거기서 죽어서 이제 기념 무덤 이제까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그럼 핍박을 안 당했냐? 아니에요. 예. 사도 요한도요 다른 제자들과 못지않게
핍박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도미시안 이제 황제가 이 인간 얼마나 못됐는지 막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은 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가장 핍박해 그 다음에 이제 뽑히는 게 누구냐 바로 이제 도미시안 황제거든요. 얼마나 기독교 그러니까 이 도미시안 황제가 막 그 콜로세움에다 막 기독교를 잡아다가 막 사자밥되고 막 정말 못된 짓을 하고 또 그 여러분 그 로마 콜로세움 그 뒤 이제 골목에 가면은 거기 이제 로마 그 기독교 시대부터 전해오는 이제 등불이 있어요. 예, 등불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2m가 이제 넘는데 그 등불이 뭐냐면은 이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야 저것들은 그냥 목 베고 참수하는 것도 이거는 가치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사자밥 죽이는 것도 이제 힘드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거꾸로 그 등불에다 매달아 가지고요. 예, 이제 머리에다가 불을 붙이면 머리가 이제 단백질 많으니까 금방 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여가지고 태우는 것도 아니고 산채로 거꾸로 매달아서 머리에다 불을 붙이니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스테반 집사가 죽으면서 막 할렐루야 막 웃으면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 스테반 집사처럼 돌 맞으면서 순교한 순교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근데 대부분은 그저 찔르면 아프고 사자가 물면 얼마나 그게 힘들게 근데 거기 세상에 산채로 머리다 불을 붙여가지고 죽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타면은 우리 이 몸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백질이 거의 한 80% 이상이지 않습니까? 뼈가 20%고 뭐 물이 뭐 70% 어쨌든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태우면은요 아주 최고의 양질의 기름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도미시안 황제가요 기독교를 태워서 죽이면서 그 떨어지는 그 기름을 갖다가 귀족들한테 막 비싼 가격 판 거야.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등 가로등 위에다가 또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 로마의 콜로세움의 밤 해가지고 막 그 기독교인의 그 기름을 살점으로 나온 그 기름을 이렇게 했다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도미시안 황제가 못된 짓을 하고. 근데 이 도미시안이 이제 특별히 사도 요한을 그렇게 미워했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을 막 불러 가지고 너 이제 배교를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다 이제 막 평생을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뭐 호응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문을 하고 거꾸로 매다고 필요 없어. 그냥 아예 저거 한 방에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요. 펄펄 끓는 800도가 넘는 솥단지에다가 철 솥단지에다가요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 그 새청년 그 성경을 보고서 이 도미시안 황제가 그래 말이야 저것도 네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를 정말 믿는 네가 성인이라고 하면은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그저 불 속에 들어가도 네가 타지 않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똑같은 방법 쓰지 않아. 그냥 펄펄 끓는 솥단지에다가 그냥 집어넣을 거야. 그냥 녹여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을 확 집어넣는데 사도 요한이 안 죽더래요. 그 펄펄 끓는 솥단지에 그냥 가만히 고통스럽지도 않고 이게 역사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예. 근데 보면 하도 희한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희한한 거죠.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뭐 커피 뭐 옛날 미국에서 맥도날드 어떤 할머니가 뜨거운 아메리카노 들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딱 하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해가지고 막 놓쳐가지고 막 손 막 대가지고 막 200억 막 소송을 그래서 보상까지 받았잖아요. 예. 생각해봐 그 아메리카노 뜨겁다고 뜨거워 하는 것도 뜨거운데 세상에 펄펄 끓는 그 막 철학에다가 세상에 집어넣는데도 사도 요한이 타지 않고 끓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막 그 뒤에 막 광채가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도미시안 황제가 안 되겠다 싶어 여러 가지 방법 써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반모섬에다가 이제 유배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반모섬이 이제 그리스와 터키의 딱 중간에 있는 섬인데 여기는 이제 연면적이 뭐 한 5km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는 들어가면은 이 육지와 이런 생필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다 차단되고 또 거기는 악산이래, 악산, 바위산. 가지고 뭐 농사를 져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다 바위돌 섬이기 때문에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냥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거기에 이제 그 이제 돌이 많이 나니까 이제 죄수들, 사형수들 거기 보내가지고 돌을 캐는 그런 이제 형벌을 내린 거거든. 돌 캐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 거고. 이게 사도는 거기다가 유배를 보낸 거예요. 죽겠지 이 노인네가. 네가 안 죽고 배겨? 그랬는데 아니 그냥 오히려 거기가 가가지고 또 전도를 안 해. 이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해가지고 또 이제 개종자들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도미시안이 이제 열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이놈을.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아주 그 명망 있는 잘 나가는 마술사를 이제 불러가지고요. 야, 저게 아주 신통한 놈이고 저 사도 요한이 아주 그냥 웬만하면 죽지 않고 아주 저거는 무슨 놈의 영이 꼈는지 제대로 해서 안 죽으니까 네가 무슨 마법을 쓰든지 무슨 귀신을 불러다가 저놈을 하여튼 죽여라. 그 마술사를 보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술사는 이제 그 염력이 또 이제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염력이 뭐냐면은 막 길을 줘가지고 막 그 앞에다가 막 장풍을 날리면 막 50m, 100m에서 막 날아가고 막 이러네. 그 옛날에 그 카나다 베니 목사님 이제 그런 염력 이제 치유사도에서 유명한 저게 하여튼 막 염력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동굴에서 이제 돌을 캐고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나올 때 딱 그 동굴 앞에서 야, 이 사도 요한이면 쭉 하는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성스러운 사람인지 그 동굴에 나오는데 막 빛이 확 나면서 자기가 장풍을 날 자기 장풍에 자기가 거기 맞아가지고 그 동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도미시아도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이놈의 사도가 요거는 어떤 놈인가. 네? 그러다가 도미시안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내시한테 칼 맞아서 한 방에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까 그 아베도 그냥 총 한 방에 가잖아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 로마의 황제라는 도미시안도요. 그 별짓 하더니 결국에는 칼 한 방에 그냥 가더라.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클 샌델 얘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정말 죽은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인내하고 참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이런 현실은 그죠? 이게 좀 뭐 비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성경적인 윤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어떤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주장은 세속적인 윤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면서 우리는 그냥 임시 시민권자로서 열심히 그죠? 돈 벌고 교회 충성하고 또 우리 이 김성 이사장님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저는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 정말 얼마나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 김성현 이사장님 우리 감독님은요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으신 분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살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불의하고 왜 이러냐 불평해봐 이건 다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 시간에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시까지인데요. 또 여러분들 저는 원래 이제 수업을 이제 그 직행 급행으로 하는 게 유명해서 학생들이 막 불만들이 그냥 도대체 저 교수님은 그냥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막 나중에 그 강의 평가할 때 보면 막 쉬는 시간 제발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오늘 직행 급행을 해서 한 뭐 10분 일찍 끝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